식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천일국 9년 철력 6월 9일 양력 2021년 7월 18일 성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함께 성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 어둠에 묻혔던 참 생명을 우리는 찾아 참 부모님의 본성을 따른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그리 떠내던 동산에서 노래하며 사세. 부모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부활의 보좌, 그리고 그렸던 다시 삶을 우리는 맞아 참 부모님의 본심을 받은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부모님의 귀염 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바라던 에덴 동산에서 춤추며 사세. 부모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영생의 낙원, 마련해 두었던 영생 본답 우리는 받아 참 부모님의 본영을 닮은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부모님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손잡고 사세. 다음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광고는 제목만 읽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심원 특별 기도실 은혜를 위한 관악교회 전수식 준비를 위한 정성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 자기주도 학습 캠프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등 학생들한테는 학습 캠프,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선문 드림 클래스 여름 학습 캠프로 진행이 되고 모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양력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지 비용으로 5,000원을 납부하시고 전체 일정에 참여하면은 다시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7월 HJ 천주 첨보 수련회에 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7월 24일 교회로 오셔서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중심하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날 7월 24일 각 집에서 가정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련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지구 2021 학예 온라인 미래세대 효정 수련이 원리 수련, 생애 노정, 축복 수련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7월 23일부터 25일은 원리 수련이,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생애 노정이, 그리고 8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축복 수련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 대상은 1지구에 소속한 성화 어린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그리고 성화 학생, 청년 대학생을 중심하고 진행이 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은 관악교회가 주관하는 아침 원본북교회 새벽 훈독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6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카톡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마는 양윤영 선생님 추모집이 발간이 되어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일괄 구매를 해서 교회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쯤 되면은 교회로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효정 묵상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함께 가정맹세는 1절과 2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 함께 천일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이종만 집사님의 보고 기도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진 참 부모님,
성일을 맞이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실제 성신으로 오신 참 어머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독생녀를 알게 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UPF 주간 싱크탱크로 인연되었던 관악의 의로운 지도자들이 서로 기름받겠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와 과학이 하나 된 자세로 한 하나님을 모시어 인류의 평화 이상 세계인 천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통일가의 뜻길을 걸으신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그 수고로움과 정성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친 10의 1조 감사 헌금 하늘이 알게 하여 주시고 상달되리라 믿으며 100배 1000배로 되돌려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단위에 세우신 참 부모님의 대신자 이수철 목사님, 시무라 려오코 사모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나리시는 말씀마다 양식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또한 마음에 갈등하신 식구님이 계시옵니까? 하늘 부모님의 서러웠던 심경을 생각하며 모두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간악교회는 자랑스러운 김춘하 전도사님이 항상 수고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보기에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관악교회에 헌신하심에 감사드리며 편보 43가정 실세와의 달려감에 앞서 종족을 복귀하며 자서전 보급, 신마을 공동체, 자치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라리 맺어 백합회원으로 등재되어 참 부모님이 기뻐하고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만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모든 민족, 문화,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이상사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금년 3월과 4월에 상파울로 선언과 새송막 농장 선언을 선포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수개국에서 모델 사회를 먼저 건설하고 점차 여러 나라로 확장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40개국 대표들이 모여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는 그 구성원들 사이의 삶의 수준이 동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 번영은 공동 책임의 토대 위에서 사랑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사회에서는 어떠한 부정이나 차별 또는 타락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가 참 사랑의 실천이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민족과 피부색과 전통이 다른 사람들이 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기적인 이용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타락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의 하나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람끼리 또 동식물이나 땅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물은 인간의 참 사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남미에서 모범 이상 사회의 건설과 함께 인간이 자연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금주와 다음 주는 공식적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995년 8월 22일 하신 말씀을 중심하고 걸작품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하신 후 그리우신 마음에 헬기를 타고 금운도 해양박물관을 다녀오신 후 헬기를 판다는 말씀과 원모 평해재단을 설립하여 미래세대 교육과 참 아버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선악평화상을 제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악평화상은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통해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운동을 펼치셨던 참 아버님의 평화사상과 유지를 선양하기 위해 참 어머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선악평화상 제정을 통해 평화를 위해 각계에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 않는 분들을 발굴하여 고무 격려함으로써 평화를 희구하는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참 아버님의 유지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선악평화상은 노벨상의 버금가는 아니 평화를 주제로 한 상 중에서는 최고의 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관심이 컸습니다. 선악평화상의 취지와 뜻에 맞게 누구에게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올라온 후보자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는 두 분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키리바시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노테토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였습니다. 이분들은 참 부모님의 해양 섭리의 뜻을 잘 드러내신 활동을 전개해 온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90년대 후반 열대우림 아마존이 있는 판타나를 가셔서 개척해 오셨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아노테통 키리바시 대통령을 선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PC 파우더 생산을 주도하신 참 부모님처럼 수산 자원을 통해 식량 위기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모다두구 굽타 박사를 수상자로 선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물 폭탄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라는 생명체가 인간을 향해 외치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주택 잔해들이 떠다니고 도로도 전기도 끊겼습니다. 서유럽의 시간당 최고 160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Wasser rüber, weiter runter sind sogar Häuser weggeschwommen. Also es ist Notstand wie im Zweiten Weltkrieg. 폭우의 원인도 뜨거워진 지구입니다.
1990년대 매년 330억 톤이 녹던 그린란드의 빙하는 2000년대 들어 2300억 톤으로 녹는 속도가 7배나 빨라졌습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중위권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기와 해수의 흐름이 느려졌고 특정 지역의 뜨거운 열이 갇히는 열돔 현상도 더 강해졌습니다. 또 더 많아진 수증기는 폭우를, 뜨거워진 바닷물은 태풍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온도 조절 기능이 고장난 겁니다. 원인은 인류가 뿜어내는 탄소. 한 해 평균 3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중국과 미국, 인도가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도 9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 폭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Carbon must have its price because nature cannot pay the price any longer. 하지만 탄소 배출량은 최근 20년간 50% 증가했고 지구 기온은 이미 1.1도 올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 안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도가 초과하게 되면 육상 동물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8% 정도 증가할 거고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미국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렸고 유럽연합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도 탄소 저감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구가 품을 수 있는 탄소의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6년 5개월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금 온난화의 문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플랜 B는 없다고 호소하며 유엔 파리 기후 협약을 이끌어내어 전 세계가 탄소 저감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온도가 4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저에서 최고로 올라갔다가 다시 최저로 떨어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겨우 4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균 4도의 변화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현재는 최저 상태에서 최고로 향해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온도 상승은 1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100년 동안 온도가 1도 상승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2500년 걸려서 1도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1도가 올라가는데 단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5배나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도가 더 오르는 데는 100년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2050년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을 통해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현재부터 1도가 아닌 0.5도만 오르고 멈추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인데 이는 탄소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미 10만 년을 주기로 탄소 배출도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산업화의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탄소는 소가 끼는 방귀에서도 엄청난 양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는데 지표면이 흡수를 하기도 하고 숲과 또 바다에 있는 미생물인 플랑크톤이 흡수를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지구의 허파와도 같은 아마존은 대단히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아마존의 방화로 인해 가지고 숲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표면에 머금고 있는 이 메탄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대재앙과 같은 시기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먼저 북극의 변화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은 빙하가 녹으면서 햇빛을 반사시켜 지표면에 열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는 햇빛이 도달하면 그것을 다시 반사해서 대기 중으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이 햇빛의 이 열이 지표면에 그대로 도달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표면에 도달한 열로 인해 가지고 빙하가 더욱 급속도로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북극 해변에 있는 온도와 낮은 위도에 있는 온도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기가 순환하는 것이 이제 점점 얕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운 공기가 북극에 있는 한류와 만나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우리나라 여름은 더워지게 됩니다. 더워짐으로 인해서 해수면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구름층이 형성되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겨울이라고 하면은 이 겨울 때에 이 태평양에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제트 기류가 하나의 벽이 되어 가지고 위로는 한류가 밑에는 난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트 기류가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점점 이 제트 기류가 더 내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제트 기류 위쪽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겨울은 시베리아의 영향으로 더욱더 추워지게 되는 이런 한파가 더욱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점점 봄과 가을 절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과의 주산지가 이 대구였는데 이것도 점점 북상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대구에서 사과 농가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강원도 양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런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에 있습니다. 해수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 빙하가 녹아 생성된 담수로 인해서 수면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그 요인이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해수면의 상승은 이처럼 빙하가 녹는 것 말고라도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물 분자가 팽창을 해서 부피가 늘어나 가지고 해수면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2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북극에 있는 빙하가 완전히 다 녹을 확률이 28% 정도에 이르고 또 해수면은 그로 인해서 1m에서 2m 정도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앞에 말씀드린 성화
선악평화상을 수상한 아노 대통령의 나라인 키리바시는 평균 해발이 5m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는 평균 해발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식량 자원 고갈에 있습니다.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면은 산호의 99%가 소멸되고 10만 5천 종의 생물 중에 상당수가 멸종을 하며 어획량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육지의 생물들도 온도 변화에 민감한 생물로부터 사라지고 먹이 사슬에 혼란이 생겨서 수많은 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이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학자 중에는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이 10억 명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이미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기후 난민으로 인해서 호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봉쇄령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사라진 도심이 야생동물들의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세계 곳곳에 놀라울 만큼 맑은 하늘도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t will tell us what we could achieve if we really put our minds to it. 코로나로 인한 역설입니다. 어느 학자는 지구가 스스로 살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잠시 지구를 멈추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침략자인가? 아니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에 대한 어느 학자의 주장처럼 자연에 침입한 인간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고 있기에 지구는 코로나를 발생시켜 인간에 대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우수한 발명품 중 하나가 플라스틱입니다. 썩지 않고 가공이 쉽고 잘 끊어지지 않아 산업 현장과 생필품으로 가히 혁명적인 기적을 이루는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인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8년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안에 죽은 채 떠밀려온 향유 고래가 있었는데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115개의 플라스틱 컵과 비닐백 25개 등 여러 쓰레기들이 배 속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죽은 거북이 뱃속을 열어보니까 플라스틱, 고무밴드, 풍선 조각, 비닐 주물 등 쓰레기가 소화되지 않는 쓰레기가 나왔고
대만에서는 죽은 새끼 범고래 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북 부안군 앞바다에서는 잡은 아귀 뱃속에서 500ml 페트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5년 사이언스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하는 논문으로 2010년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약 1000만 톤에 이르고 이것이 잘게 부서져서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해양 생물의 피해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마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듯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 흡수되고 이는 다시 인간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선을 먹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것이 명태 내장탕이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은 명태의 내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이고 이를 먹으면 결국 제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생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쓰레기는 버리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지요. 쓰레기는 나와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서양에서 흑사병이 발병되어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이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사망을 한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이처럼 엄청난 사람이 죽은 데는 유럽 사람들의 위생에서 기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에 화장실이 없던 유럽인들은 발코니처럼 밖으로 튀어나온 곳이 곧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변을 보면 그대로 그 변은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발코니가 없으면 집안에서 변기에 누고 그것을 집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분리를 택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에서 이 변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곧 유럽인들의 참 배설물을 취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선시대 궁궐터를 발굴하는 과정에 공중 화장실 시설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을 쌓아 만든 화장실은 물이 흘러오게 해서 지금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으로 내보낼 때는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인간의 분리가 아니라 공생을 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의식은 쉽고 빠르고 간편한 것에서 친자연적인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친자연적에서 더 나아가 필자연적으로 의식을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완벽한 분리가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의식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로 인해서 주변 도시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겨난 쓰레기로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더 이상 주변국의 쓰레기장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분리되고 내 집과는 분리되었다고 만족하는 이기적인 의식에서 공생의 의식으로 우리는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갑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회에서 떡이나 빵을 드릴 때는 1차적인 포장 외에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를 들면 떡을 담을 때는 백설기는 작은 비닐에 담아 드리는 것 외에 더 이상
포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스티로폼에 다시 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자연과 우리가 공생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연에 관한 참 부모님의 말씀 2가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연은 공공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질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질소를 먹어가지고 산소를 내야 된다고요. 그 산소는 자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존재 때문이에요. 자연은 공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기적인 이용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자연은 하나님이 지은 박물관이며 모두가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연은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치고 할 때는 아이고 저거 나는 싫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허 자연이 지금 키스하고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기가 태어난 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몸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기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같은 걸작품과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간악교회의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걸작품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셨는지를 저희들이 회상을 하게 되옵니다. 모기가 수없이 많은 자연 속에 가셔서는 그 모기를 쫓기 위해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아버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모기집에 왔으니까 모기가 나를 물어뜯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한 번도 모기를 향해 손짓하지 않고 또 모기를 잡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시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거지굴이 가면은 거지가 되셨고 농부들 속에 가셔서는 농부가 되셨습니다. 자연 속에 가셔서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 사시는 삶을 저희들 앞에 보여주신 이 내용이 이제는 선악평화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본받을 수 있는 가치적인 내용으로 전해드리기를 소원하옵니다. 오늘 이 관악재단을 중심 삼고도 친자연적인, 필자연적인 우리의 삶이 되자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로부터 출발되었던 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말을,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돌아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자연을 향해서 선한 아버지 공적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나에게 돌아오는 이로운 자연의 환경으로 갖추어져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생활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한 달을,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제단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공의의 공적 생애를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여서옵나이다. 아주. 예, 그럼 예배를 마치면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